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인 다음은 업무 수행 시트에 관한 예시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자, 우선은 각각이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업무 수행 시트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는 간트 차트죠. 간트 차트. 그 다음에 나는 워크 플로우 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 체크리스트. 우선은 각각의 이 시트마다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의 경우는 사실 한눈에 들어오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설계라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수집, 기본 설계,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업무의 진행 상황들이 한눈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겹치는 것도 보이죠. 자료 수집과 기본 설계. 자, 이 얘기는 두 작업을 동시에 하라는 얘기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이런 간트 차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간의 흐름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료 전체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단계별 소요 시간이 파악이 된다. 단계별 소요 시간. 단계별 소요 시간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 간의 관계. 업무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에 전체 일정 파악하기에 용이하죠. 왜? 전체 일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2번에 표시된 바는 각 업무별로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한 내용들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크 플로 시트인데, 이 워크 플로 시트는 뭐냐면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일정,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 조사, 시작, 조사 대상 설정,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업 계획에서 계획서 작성, 제조 끝,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더 디테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의 흐름 자체를 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시트에 나와 있는 도형들을 서로 다르게 사용해 가지고 주된 작업, 그 다음에 부차적인 작업,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시트는 일단 이것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의 흐름을 동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일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죠? 동적으로 보여준다. 를 동적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간에 뭘 한다는 거예요? 도형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형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도형을 다르게 하여 주된 업무와 부차적인 업무를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워크플로우 시트가 3번과 4번인데 3번이네요. 도형을 같게 표시하고 다르게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선을 연결함으로써 흐름을 파악하기 효과적이다. 자, 파악하기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각 활동별 소요 시간 함께 표시하게 되면 해당 시트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요 시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요 시간까지 적게 되면 더욱더 완벽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체크리스트는 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 그대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해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별 달성 수준 이것을 파악하긴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체크리스트는 좋긴 한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가보겠습니다. 각 업무의 세부적인 활동들을 달성 유무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 체크리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은 적절한 단어 사용에 관련된 문제고요. 흔한 문제입니다. 흔한 문제.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결제에서 아이냐 어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ODA 지원국가 전체 또는 일부 SOC 인프라 사업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수행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행화되는 공간 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운영이냐, 운용이냐. 이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운용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운용이라는 것과 운영이라는 것이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좀 착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돈이나 물건, 운용, 돈이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쓰임에 맞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나 물건 등을 쓰임에 맞게 쓰는 거죠. 맞게 사용하는 것을 운용이라고 하고요. 운영이라는 것은 보통 운용과 경영이라고 해서 운용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것은 조직이나 조직 또는 조직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 조직의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죠? 목적에 맞게 이끌어가고 경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직의 목표에 맞게 이끌어 경영. 자, 이것이 운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통합 플랫폼을 운용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겠죠. 경영. 쓰임에 맞게 하는 것.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민간 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해외 협력 개발과 여의 개발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나 천연 자원 있잖아요. 천연 자원 자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즉 쓸모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의 개발 같은 경우는 창의력이나 슬기, 재능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슬기나 재능 등을 일깨우는 것. 그죠?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됐죠? 이것을 여의 개발이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해외 협력을 슬기나 재능을 일깨워주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협력을 통해서 토지나 천연자원 등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I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구분하는 거 잘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가보도록 하죠. 23번.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논리적 오류.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대표적인 것들, 뭐 인신공격의 오류, 애매성의 뭐 호소, 그냥 군중 심리에 호소하는 오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법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담당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피의자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문란한 사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는 있어요. 이 문란하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이런 것들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을 복용하기도 했고 과거 얘기죠. 술에 취해 폭력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 다 과거 얘기예요. 따라서 죄질이 나쁨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죄질이 나쁜 것,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이 죄 자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에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다. 가상의 인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는 좀 그랬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예요? 죄질. 본인이 진 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을 세워놓고 하는 오류라고 해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와 가깝습니다. 근데 한쪽 면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인신공격의 오류이기도 해요. 인신공격을 하고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자체가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지은 죄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발화자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발화자의 말 이게 아니라 발화자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됐죠? 발화자 자체를 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서 그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었겠죠. 그렇죠? 그 행동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신공격의 오류다라고 언뜻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무 말 한 건 아니죠. 아무 말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신공격의 오류가 아니라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로 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시자, 이 말을 꺼낸 사람에 있어서 비일관성이나 도덕성 등의 문제로 주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하는데 피장파장의 오류는 이렇게 인신공격의 오류에 포함돼요. 피장파장. 넣어도 똑같잖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둘러서 그냥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일관성, 도덕성 등을 문제 삼는 거죠. 문제 삼아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삼아 공격, 주장을 공격. 물론 이제 주장한 바가 써있진 않지만 그래서 피장파장의 오류고요. 인신공격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철수가 이랬어요. 영희는 숙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각했다고 잘못했어요. 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영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그런 말 자격이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너도 안 했잖아. 이렇게. 자, 그렇게 가는 것이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는 애매성의 오류죠. 애매성의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말 자체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김대리는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성품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착하다는 표현 중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보다,
착하니까 맨날 당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면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끔 상대방이 무슨 말 칭찬을 했을 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뭐예요? 일반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데 성급한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 한 면만 보는 거죠. 어떤 특수한 상황 그 한 면만 보고서 결론을 짓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렇다. 그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각하는 사람이에요. 너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너는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답은 1번 허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일 거라고 만들어 놓고 하는 공격.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원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5개가 있는데 하나 빼고 다 어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정답은 옳은 걸 찾는 것이지만 자, 기억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 이것은 창의력 여의 개발의 원칙입니다. 창의력 개발. 자, 그 다음 니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적재적소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앞에 꼭 붙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만 골라서 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디귿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헌도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다. 공정보상의 원칙. 됐죠? 일한 만큼 주는 것. 그 다음에 리을 직장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종업원 안정의 원칙입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야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죠.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협동 단결하는 체제를 이루도록 한다. 뭐예요? 단결의 원칙입니다. 단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능력이고요. 다음 보기에서 팀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과 높이기에 기억, 팀의 구성 수는 많을수록 좋다. 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팀은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을 모두 섞는 것이 좋다. 자, 이거는 사실은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특성의 사람을 섞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 이런 것들을 섞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다양성을 가진 모두를 섞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보류입니다. 보류. 의도는 알겠지만 디귿 개인적인 퍼포먼스 위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팀별 성과가 아니라 개인 성과만 누리겠죠. 그다음에 리을 의미가 있는 비전을 갖게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거든요. 그럼 리을이 맞으려면 기억 리을이던가 니은 리을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아니잖아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이긴 하지만 다양한 특성의 사람을 섞는 것이 좋다라고 했으면 완벽한 답이지만 모두 섞는다. 이 말 때문에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영리성을 기준으로 같은 성격을 가진 조직 유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영리성 기준이라는 것은 비영리 조직과 그 다음에 영리 조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영리 조직의 경우는 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 비영리 자체는 비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영리라고 해서 돈을 아예 안 버는 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고 디귿과 비읍이 뭐예요? 디귿과 비읍이 영리 조직입니다. 영리 조직. 됐죠? 그 다음에 정부, 국공립병원, 대학, 종교법인, 시민단체 이것은 모두 다 뭐예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목적 자체는 비영리지만 실제로 이익 추구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시옷.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밑줄 친 27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조직은 그랬습니다. 이 조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 탑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내리는 수직적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적 구조라고도 하고요. 자, 기계적 구조가 한계를 나타내자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조직으로 민첩한, 그 다음에 기민한 조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애자일 조직입니다. 애자일. 애자일 조직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권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이 조직을 도입하였고 이미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은 이 조직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소규모로 짜갖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1번 기계적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관리자형 리더가 적합하다.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민첩한, 기민한,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조직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관리자형 리더는 기계적 조직, 수직적 조직에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외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죠. 그게 장점입니다. 있는 게 단점, 없다가 단점이 아니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서 간의 경계가 낮아 정보 공유 등을 한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도 되고 업무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서 간의 경계가 많기 때문에 정보 공유,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서로 돕는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대규모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진행한다. 소규모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만 나와 있지만 국내 기업에서도 애자일 조직을 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대표적인 은행권, 금융권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한번 가보죠. 28번은 기획팀은 새해 사업 계획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자 한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기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회의에 참석할 사람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보죠. 기획팀에는 A사원, B사원, C주임, D주임, E대리, F팀장이 있다. 새해 사업 계획 관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린다. C주임은 같은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로 출장을 간다. 자, 일단 C를 빼야겠어요. 그죠? C를 빼야 됩니다. C는 무조건 못 가요. 출장 가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담당 업무 관련 연락을 유지를 위해 B사원과 D주임 중 한 명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돼요. B 정했습니다. 또는으로 안 쓰고 아니면 D 택일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놓고 볼까요? 1번 C 때문에 안 되죠? 3번 C 때문에 안 되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근데 2번 안 되네요. 왜 안 돼요? B하고 D 둘 중에 한 명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번에 보시면은 B하고 D 둘 중에 하나도 없어요. 틀린 거죠. 답은 보나마나 4번입니다. 마지막에 D주임이 들어간. 자, 일단 답은 나왔지만 한번 이어서 볼게요. F팀장은 반드시 참여. 그 다음에 주임, 회의에는 주임 이상만 가능하대요. 그러면 A하고 B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자, 그렇다는 얘기는 D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회의 가능한 사람 모두 참여한다? B 안 되고 D 되고 F 돼요. D하고 F는 되고 E는 뭐예요? 안 되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주임 이상의 직급이기 때문에 E는 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9,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9, 3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지금 단원 자체는 수리 능력으로 구분해놨는데 때에 따라서는 비슷한 유형이 자원 관리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그 표나 자료들을 주고서 그 중에 잘 골라봐라. 가장 저렴한 것은 뭐냐? 이런 형태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K는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 간다 됐고요.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여행지로 여행 간대요. 최종 점수가. 결과적으로 최종 점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주어져야 되고요. 최종 점수는 접근 점수, 입지 점수, 숙소 점수, 날씨 점수 합산한대요. 단순 합산. 이러면 매우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것들 좀 어렵게 나온다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가중치를 적용하게 합니다.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중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곱해갖고 더하는 거죠. 됐죠? 그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형태는 그냥 단순 합산이에요. 시험에 나와요. 단순 합산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는 A부터 D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들을 모두 다 점수로 환산해야 되겠죠? 자,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들이 세트형이 나오는 경우는 29번이 세트형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럼 30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체로 앞에 있는 상황을 변형해 갖고 들어갑니다. 이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자체가 세트형이다 그러면은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상황을 뭔가 좀 뒤집는 일부, 전부는 아니고 전부는 아예 새로운 문제니까 일부를 바꿔갖고 다시 적용하는 문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29번하고 30번이 그런 문제였다면 29번, 30번 두 간의 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로 적용해갖고 다른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정보를 가지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A, B, C, D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는 소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소. 마지막으로는 날씨.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소요 시간이죠. 소요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 미만이면부터 2시간 이상까지네요. 자, 그렇다면 A는 2시간 15분. 15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1시 30분이니까 20점이네요. 왜냐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1시간 30분 이상이면은 20점에 해당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8분이면 30점. 그 다음에 3시간 20분이면 15점. 그 다음에 위치는 바다, 산, 바다. 15, 12, 12, 15. 그 다음에 숙소는 만족도가 또 다시 점수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8점이면 15점, 9점 이상이면 20점, 7, 8점이면 7점이면 15점 됐습니다. 그래서 15, 15, 20, 15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맑음 하나, 흐림 하나, 비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결과가 가장 큰 게 바로 선택지로 선택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 더하게 되면은 45 더하기 25니까 65. 자, 여기는 50, 62. 자, 여기는 30, 50, 55, 67. 그 다음에 D는 60, 50. 그럼 선택은 이쪽이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됐고요. 3번이고요. 30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변경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변경을 하는데 첫 번째는 K는 가족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숙소, 그 다음에 접근 점수. 접근 점수면 시간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수정했습니다. 변경된 방식을 따를 때 K가 선택할 여행지는 요거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구하면 오래 걸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 내에서 추가가 되거나 빼야 되는 것을 새롭게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A가 시간이 2시간 15분인데 2시간 15분이면 어떻게 돼요? 27점이죠? 잘 보세요. 그 점수만큼만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숙소가 8가 8점이었어요. 8점. 8점이면은 18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자 바로 가볼게요. 7점이 더해지고 3점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67은 똑같아. 얘가 원래 1등이었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 것은 6점이 더해지고 3점이 더해집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순위 변동이 있겠죠? 15 더하면은 80, 72, 67, 60. 자, 두 번째 선택에서는 A가 선택돼야 되겠네요. A 됐죠? 자, 그래서 K가 선택할 여행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